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차익 실현 매물과 실적 민감도의 상승.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은 관련 이슈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전일 국내 시장과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 시장이 최근에 뭐 한 며칠만 보면 원래 이전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국내 시장이 더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선반영하는, 사실은 뭐 누가 먼저냐를 본다라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누가 먼저인 게 사실 없죠. 뭐 시차만 좀 다르고 대체적으로 같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어제의 미국 시장 그리고 전일의 그 전날의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이 먼저 선반영되는 상당히 국내 시장과 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작을 했죠. 2,4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를 놓고 본다면 2,386포인트, 사실 좀 실망스럽죠.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포인트 가까운 이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이 빠진 하락한 이유들을 보자면 사실 큰 악재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아니라 환율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어제 이 국내 시장의 달러원 환율이 한 8원 정도, 8원 이상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크게 보였다가 약세 폭이 줄어들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달러의 약세가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에 뭐 코스닥은 좀 덜했지만 코스피의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다가 다우지수도 상승폭 사실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무언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실적적인 면에서는 다 좋은 뉴스만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아니라 환율에 있어서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정치 불안으로 달러화 강세폭을 확대를 하면서 이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잖아 상승으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환율과 이 지수의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결론은 실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매우 나빴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게 사실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36% 상승을 했습니다. 이 넷플릭스 상승하면서 스트리밍 동종 업종들이죠. 디즈니라든지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들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고, 이 넷플릭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 영향받고 그러면서 나스닥의 상승이 다우보다 훨씬 큰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하이닉스도 4%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훨씬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으로 끝나긴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미국 상원에서 뉴스도 있었죠. 이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안에 대한 절차적 이런 표결이 통과가 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AMAT라든지 다 4%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실적이 이 예상치보다 좋거나 아니면 호재가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 호재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면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연동성이 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환율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또 실적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실적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사실은 이 환율이 많이 줄어들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환율의 영향으로 실적에 이 악영향을 받는 그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이 간섭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씩 약세가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있었으면, 네, 이 변동성이 위쪽으로 변동성이 아니라 달러의 약세 쪽으로의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어제의 국내 시장과 밤에 펼쳐진 미국 시장을 살펴본다라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0원 아래를 기대했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뭐 굉장히 올라간 그럴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 지수의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축소된다라는 걸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좋은 분위기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달러와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이런 악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심적으로 달러가 뭐 얼마나 강세가 되고 금리가 뭐 75bp냐 100bp냐 이런 부분에 출렁출렁이었던 이전 6월의 시장과는 다른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시장이 이제 이성을 찾아갑니다. 이성을 찾아가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성을 찾아갈 때 보는 거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거보다 올라가면서 그럼 밸류에이션 싸네.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그럼 지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이런 시장에서는 확연히 좀 벗어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선되어 가고 있는 7월의 시장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요, 이 환율, 이 금리와 실적 기준으로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금융 쪽도 만만치 않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연결시키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금융주를 골랐던 이유는 뭐 물론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9일 밤이죠. 이 국내 시간으로 이 19일 밤에서 20일 넘어올 때 골드만삭스 실적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좋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시장 예상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금융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반전되는 그 전까지는 실적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이 혼재하다가 골드만삭스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금융주를 많이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이 선방한 종목,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대장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달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반등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 패닉에서 벗어났다는 거를 이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호조 종목들,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주 중에서 실적 선방한 종목들이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실적 호조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됩니다. 시장이 안 좋고 실적이 걱정되기 때문에 한없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한없이 하락하고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제는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펴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금융지주를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지주 어제 2.6% 오르게 되면서 시장의 이런 지수 상승세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6월과 7월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6월에도 75bp 올렸고 7월에도 75bp냐 100bp냐의 얘기만 있지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 혹은 뭐 50bp 올릴 가능성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충당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런 기업의 금리에 대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이 하나금융지주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 작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이제 실적 발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이런 우려감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이 은행주 하면 주주환원 정책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 700원, 한 뭐 700원에서 750원 정도, 그리고 4분기에는 한 2,000원 중반 정도의 배당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연간 DPS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75%인 거거든요.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기대한다라면 하나금융지주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실적과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 쪽에서 하나금융지주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금융지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바닥 찍고 차트상 3거래일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6,600원까지 어제 종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목표가로는 부담 없이 4만 원 중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낙폭이 커졌던 부분을 투자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